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참 물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물리 많이 어려워하시죠? 제가 학생 여러분들이 물리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도대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항상 궁금해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매번 물어봤어요. 수십 번 물어보다 보니까 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대충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 법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물리는 그냥 어렵다. 그냥 처음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렵다라고 자꾸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그냥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물리,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 물리가 다루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생각을 하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게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게 물리 법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구로 내려오는데 저 달은 왜 계속 하늘에 떠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했어요. 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궁금해하다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프린키피아 같은 명서가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실 때에도 비슷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해요. 어떤 자연현상이 있는지 내 주변을 좀 보다가 어떤 자연현상이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궁금해했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물리 법칙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단원을 처음 공부할 때 보면은 맨 처음에 학습 목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F는 ma로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은 그 시스템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궁금해 하다 보니까 F는 ma라는 어떤 물리 법칙이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잘 공부하고 계산하면 가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물리 법칙이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일단 책을 펴고 단원 목표가 앞에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스르륵 읽고 그냥 넘겨요. 그냥 넘기고 F는 MA 하면 F는 MA 그냥 외워요. 뭐 외우고 F는 MA를 가지고 문제를 막 풀려고 해. 근데 F는 MA로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어렵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뭘 궁금해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책에 단원에 들어가면은 맨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 법칙, 이 공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좀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공이 옆에 돌멩이를 발로 차니까 돌멩이가 가잖아요. 그럼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죠. 내가 얼마나 세게 차면 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물리 법칙이고, 얘를 이용하면 내가 궁금한 걸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시면은,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명확하고 시작 지점이 명확하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물리 법칙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물리 법칙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리 책을 보면은 되게 이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관성계 어떤 뭐 무슨 기준 좌표계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문을 구축하는 물리학자들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달달 외워봤자 소용없거든요. 전류를 예로 들자면 전류를 뭐 미분 기호를 써서 dq, dt 이렇게 막 이해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머리에 안 남거든요. 전류라는 거는 1초에 몇 쿨롱씩 지나가는구나, 도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단면적을 잘랐을 때 그 단면적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이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머리 안 남는다. 그냥 1초에 몇 쿨롱 이동하는 게 이게 암페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의 정의, 물리량의 개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책에 있는 말을 고지 곧대로 이제 그 어려운 용어들을 고지 곧대로 내가 쓰려고 하면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엄밀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문제 푸는 데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내가 개념 공부를 다 해놨는데 개념 공부 이해해서 F는 MA도 이해를 한 것 같고 뭐 작용 반작용 이런 거 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딱 나오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냥 선생님 설명 들으면 이해할 것 같고 키르요 페어 법칙 오 알겠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구해져.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애석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다 했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F는 MA를 그냥 F는 MA로 외우고 그걸로 풀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개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사실 정해놓고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F는 MA를 이용해서 내가 이 어떤 물체들의 가속도를 내가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F는 MA를 바라보면은 문제를 풀 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선생님 말씀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막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놓고 나는 개념 공부를 이제 다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개념 공부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이제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물리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개념 공부랑 문제풀이를 구분해 놓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애초에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개념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해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내 개념을 점점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돼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개념 공부 보통 자기가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물리 잘하는 애들은 개념만 계속 공부해요. 개념만. 문제 안 풀고. 근데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 적용이 안 돼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개념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을 같이 익혀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게 개념서에 책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세요. 개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계속 하셔야 되고 개념 공부는 끝이 없다. 요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수학이 어렵다. 난 계산이 잘 안 된다. 맨날 뭐 계산 틀려가지고 막 계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물리학 처음 배울 때 이제 그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으로 시작하잖아요. 거기가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고 숫자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첫 단원부터 그러니까 물리 계산 어렵네, 수학 어렵네. 막 그리고 가우스 법칙 이런 거 배우면 이상한 적분기호 나오고 선생님 수학 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수학은 같은 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보다 1, 2년 정도는 보통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한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지식만 있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물어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물리를 물어보고 싶어 하지. 당연하잖아요. 물리 문제인데 막 수학 실력이 그 뭐 변별력을 가진다 이러면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학 지식은 1, 2년 전에 이미 다 배운 수학 지식이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못 도와드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왔는데 난 고등수학이 안 돼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없죠. 그건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물리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책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힘들어 보이죠. 예를 들어 가우스 법칙, 적분기호 이상한 거 나오거든요. 그건 같은 나이대 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적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눈속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눈속임이라는 걸. 예, 개념 내용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사실 가우스 법칙 적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내적하고 그냥 곱하기 한 번 해서 그냥 구하는 거거든요. 적분식처럼 보이지만 적분을 안 해요, 사실. 그 함정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절대로 어려운 수학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리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특히 2차원 운동은 포물선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포물선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2차 곡선 배우거든요. 그거를 써먹으면 돼요. 아니 근데 사실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인데 중3 수학을 못해서 대학교 1학년 물리가 어렵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 사실 맨 처음에 제식하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수학이거든요. 그거를 좀 구분해서 내가 뭐 문제를 해석해서 첫 번째 제식하는 과정까지 끝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내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네? 정말 이거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였네? 근데 내가 왜 그걸 안 쓰고 있었지? 이런 것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려고 하셔야 돼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잘 이해가 되고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수학도 잘 되는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 응용 문제, 신선한 유형 이런 거 나오면은 어렵다. 막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물리 공부를 좀 많이 해본 학생. 근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쳐 주기에. 왜냐면 문제점이 그 학생의 공부 방법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건데 개념 공부랑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개념 공부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 이런 문제에 부닥쳐요. 나는 개념 공부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엄청 하겠다. 죽어라 하겠다. 막 1000문제, 2000문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물리가 진짜 괴물 같아요. 매번 새롭고 매번 모르는 게 나오고 항상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고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공부법이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은 개념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시면 물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3가지, 4가지가 돼요. 모든 단원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 공부를 대충 해놓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그 3가지 무기 중에서 내 손에 맞는 하나만 쓰게 돼요. 내 손에 맞는. 이걸 푸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기를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고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안 통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것보단 다른 무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손에 익으니까 이것만 쓰는 거지. 막 이것만 막 하다가 이걸로 안 돼.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무기로 푸니까 더 좋네?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무기에다가 새로운 무기를 추가해서 2개를 동시에 써야 되는데 이게 더 좋네? 이러면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또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가 맞아 이런 무기도 있었지 하고 나중에 떠올리고 그러다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와 물리 진짜 어렵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 그리고 사람이 문제를 1000문제를 풀면 앞에 풀었던 100문제, 200문제는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거죠. 본인이 지치고 물리가 괴물같이 느껴지고 사실 단원별로 내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보통 제 느낌엔 보통 10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선별된 10문제 정도만 제대로 풀어봐도 그 단원을 이해하고
어떤 시험 100점 맞는 데에는 정말 하등 지장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처음 본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푸냐? 안 풀어봤으면. 그러니까 그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풀어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 그게 이제 풀이법을 외워서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무기계 1, 2, 3번이 있으면 1번은 어떤 상황에서 1번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2번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3번을 쓴다. 이게 돼 있으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애초에 내가 이걸 언제 풀어봤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문제를 읽어보고 아, 이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2번 무기 쓰면 되겠네 하고 2번 문제를 푹 찌르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단원이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문제들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어떤 유형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그냥 그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에서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물리가 너무 어렵고 괴물 같고 이런 건 공부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물리 실력이 좀 더디게 느려요. 그게 학생들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와 성적이 안 오르네. 거기에서 오는 좀 좌절감. 근데 물리가 좀 그래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리 실력이 어느 순간 확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프에 여기에 어떤 그 깨달음의 구간이 있다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확 와요. 그러면서 안정권에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느낌?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정까지 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돼요. 일반 물리를 치면 예를 들어 고전역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고전역학을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좀 힘들어요. 근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면 이게 이런 학문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는 대로 성적이 쭉쭉 오르는 그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누구나 와요. 누구나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 와요. 대신에 시간만 들인다고 오지도 않고 노력만 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방법이 좀 중요한데 괜찮은 공부 방법으로 적절한 노력과 적절한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노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한테 대가가 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고통의 시간이 오는데 좀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깨달음의 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은 그냥 거기에서 막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왜 어렵고 왜 안 되고 왜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좀 자기 스스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생각보다 깨달음은 금방 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찰 없이 그냥 노력만 하시면은 사실 깨달음이 굉장히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리가 어려운 4가지 유형 소개해드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방법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행복하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오는 그런 재밌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수업 자료가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빠이.